자, 오랜만에 백불 챌린지 영상이죠. 그동안 궁금하셨을 현재 백불 챌린지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이제 선물 자산 손익 분석이라는 페이지인데 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 자산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잠시 쉰 이유는 아마도 예상했던 대로 청산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당하고 멘탈 관리를 다시 하면서 다시 백불 챌린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시장 상황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거래하기 좀 괜찮은 시장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종합하여서 여러분들께 백불 챌린지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달간 상황을 한번 보면 이제 가장 아래 자산 트렌드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현재 10월 29일까지 총 결과는 이제 800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사실 그래프로 보면 대충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이시죠? 제가 좀 더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 내역이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선물 계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역은 이제 현물 계좌랑 이제 이체한 기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9월 15일 날 100불을 이제 입금한 것이 보이죠. 그래서 현물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100불을 입금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 청산을 당했냐면 8월 10일 날 청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8월 18일 날 다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00불을 입금했죠.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200불인 상태죠. 100불 사용하고 청산당해서 다시 100불을 입금했으니까 마이너스 200불인 상태고, 사실 또 청산을 당했는데 8월 18일 날 한 번 더 청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입금을 하면서 마이너스 300불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좀 거래를 해가지고 한 300불 정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100불로 제대로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200불을 출금하면서 이때는 200불을 다시 복구했으니까 이제 100불 손실인 상태로 다시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200이 되면서 마이너스 100불인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항상 알트는 건드리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좋은 예를 가져온 꼴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사이버라는 코인을 거래를 하다가 청산을 당해서 100불을 또 잃었고, 그래서 다시 100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0불인 상태가 다시 된 거죠. 마이너스 100불에서 다시 100불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200불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100불 가지고 이제 200불을 만들어서 100불을 다시 또 출금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0불인 상태다. 이것은 이제 제 시드에서 마이너스 100이 쓰여진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복구를 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4일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수익을 내면서 현재는 820불 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100불을 출금하면 720불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원금은 다 복구를 한 거고 720불 자체를 다 청산당해도 저는 뭐 이제 영원인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를 제가 이제 100불을 출금할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또 이제 영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 페이지 보시면 지금 820불인 상태가 나오고, 오늘은 조금 마이너스인 상태네요. 그렇고 지금 테더로 이제 820불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동안 백불 챌린지를 하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100배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100배는 이제 그냥 격리 100배가 아니라 이제 교차 100배입니다. 왜 레버리지를 이 교차 레버리지 100배로 설정하냐, 위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중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장에 오래 계신 분이나 비트맥스 거래소에 대해서 아신다면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꿀팁인데, 교차 레버리지에 100배로 설정을 하면 진입 수량으로 비중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입금을 했다. 그럼 여기서 교차로 100배를 설정하게 되면 총 10만 불을 사용해서 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분의 1 정도 비중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10,000개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000개 들어가서 10분의 1 정도 사용하고,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진입할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또 10분의 1을 진입하기 위해서 또 10,000개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0,000개가 들어가면서 이제 총 나의 비중 중에 20% 정도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하는 수량으로 비중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한 점이 있어요. 물론 진입을 많이 할수록 청산가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분할 진입은 그럼 몇 번을 추천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보통 2번 정도 나눠서 합니다. 저의 예전 영상 15만 % 수익률 그 영상에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번 정도 또 많으면 이제 3번 정도까지도 분할을 해서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 트레이딩뷰 분석을 봐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제가 1, 2차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설정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맥스시 거래소를 사용하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일단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죠. 여기는 지정가가 무료예요. 그래서 지정가 거래만 하게 되면 사실 수수료가 들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가 거래를 한다면 0.01%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타 거래소에 대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싸면 가장 장점이 혹시나 잘못 진입한 이 포지션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급하게 갑자기 내가 그냥 손절하고 싶다. 그럴 때 시장가를 긁어버려도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죠. 뭐 지정가로 갑자기 나온다고 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잘못 진입한 포지션을 대응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제가 한 달에 이제 15만 % 수익률 냈을 때 당시에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지정가 수수료가 마이너스 0.025%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데 그때는 수수료를 돌려받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운영하는 이 맥스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시 거래소가 좀 위험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가 봤는데 선물 거래소 중에 그래도 13위 정도 하고 있는 거래소거든요. 지금 무슨 일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전 거래를 해서 또는 거래소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조치를 받은 거였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슈 가지고 자신이 홍보하는 거래소에 이제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된 걸 너무 쉽게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께 항상 공유하면서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유튜버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수수료가 싸면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선물 거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